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7의 발화 원인으로 결국 배터리 결함을 꼽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한 걸음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전문가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삼성전자가 밝힌 이 발화 원인, 결국은 배터리 문제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배터리 결함이라고 밝혀낸 건가요? 네, 그동안에 삼성전자의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완제품 20만 대, 또 그리고 배터리 3만 개를 놓고 대규모 이제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원인을 밝혀내는 실험은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삼성 노트 7은 발화겠죠. 이것을 재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측에 따르면은 이번에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똑같은 발화를 재현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자신을 했고요. 아마도 신뢰도를 위해서 외부 인증기관을 이제 세 곳을 함께 참여를 했다라고 밝혀졌는데요. 미국에 있는 UL, 또 미국에 있는 익스포넌트, 그다음에 독일의 TÜV 라일란드라는 회사를 함께해서 이번에 이제 화재 원인 발화 실험을 함께 참여를 했다라고 밝혔고, 특히 TÜV 라일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장 물류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측은 이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물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했다라는 것을 그만큼 꼼꼼히 했다, 이런 것을 밝혔습니다. 네, 배터리 결함 원인을 밝혀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지난해 출시 한 달 만에 배터리가 이 발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기기로 교환을 해줬는데 또다시 발화 사고가 발생했었거든요. 네. 그때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다시 그 배터리가 발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정확하고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실은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일각에서는 아니 당초에 배터리라고 했다가 문제가 또 생겨서 조기 단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 측은 일단은 A 배터리, B 배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삼성 SDI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이제 당초에 이게 문제였다 해서 1차 리콜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그 삼성 SDI 문제도 실은 맞다는 겁니다. 그때의 문제는 이 양극판과 음극판 사이에 있는 젤리롤이 깨지게 되면서 뒤섞여 버리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였는데요. 문제는 이 다음에 좀 서둘렀다, 굉장히 좀 성급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SDA가 문제가 있어서 중국의 ATL사로 전원 교체를 해서 됐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배터리에도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 탭에 접하고 있는 그 음극판에서 구리 성분이 녹아 있었다라는 것들도 있고요. 특히 그 비정상적으로 융착 돌기가 튀어나오게 되면서 또 다르게 이 분리막을 깨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실은 그때 삼성 SDI 배터리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두 번째 배터리 ATL 사건을 끼지 말고 그 배터리도 같이 실은 점검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배터리가 모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전원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또 본체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번 발표로 그런 의구심은 좀 사라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모두 사라질 것이냐, 이건 이제 소비자의 선택일 것 같은데, 오늘 고동준 사장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기에 굉장히 신경 쓴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많이 지적됐던 것이 홍채 인식 기능, 새로 한 거기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방수 기능, 그거 가지고 계속 CF에서 홍보하더니 거기서 문제가 아닌가. 소프트웨어라든가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해명을 했던 모습입니다. 또한 거기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즉 이 발화 재현 현상을 했지만 그런 소프트웨어나 본체 하드웨어 쪽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유독 이 배터리 문제에서만 똑같은 발화를 재현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자신감 있게 밝혔고요. 또 하나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앞으로 그러면 배터리 안전성 검사를 8단계에 걸쳐서 하겠다, 이런 프로세스까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잃어버린 소비자 신뢰를 다시 찾으려면 이 차기작이죠. S8에서 뭔가 승부를 내주는 것만큼 빠르고 정확한 길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시겠는데 이제 다음 달 한 3월 말 정도에 갤럭시 S8이 출시된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노트 7의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 출시될 것에서 이 안전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삼성이 밝혔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대책을 보시면 이제 소비자들의 불안감 또 불신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이 발표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지요?
글쎄요, 현재까지는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제 배터리 문제 검증도 하게 되고 출시 전에 소비자와 쌍방향 소통도 하게 되고 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가지고 상시적인 참여를 통해 가지고 뭐 계속해서 이제 밝혀내겠다. 네. 이런 등등 이제 다양한 이제 정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세웠고요. 특히 뭐 물류 부분까지도 신경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업계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에 S8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예 좀 더 시기를 늦추면서 이 더 완성도를 높이는 쪽 이거를 하나의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 이런 네.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출시에 급급해서 자칫 또 뭐 3월 말, 4월 초에 나왔다가 또 다른 문제가 나올 경우에 이때는 정말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상반기 여유를 갖고 쌍방향 소통하면서 S8을 내면 그게 성공적으로 안착되는 그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서둘러서 출시를 하기보다는 정말 안전성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출시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네. 지금까지 밝혀진 이 대책 마련이 제대로 실현되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